수사반장, 전원일기로 대표되는 전설적인 장수 드라마들의 주인공으로 엄청난 맹활약을 했던 최불암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난 최불암은 황해도 실향민 출신인 아버지와 대한제국 때 국내 악사를 지낸 집안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최불암의 집안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아버지 역시 그랬죠. 최불암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를 두고 중국으로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형제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해방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만주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최불암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가져온 돈으로 인천에 영화사와 신문사를 차렸으나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6살에 불과했던 최불암은 부친의 영정을 들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야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서울 명동에서 은성이라는 대포집을 열었는데 그곳은 금방 당대 문화인들의 사랑방이 됐죠. 그곳을 드나들던 문인중 소설가 이봉구는 특히 명동백작이라고 불렸는데 부잣집 아들인 그가 은성의 술자리를 마련하면 서점을 운영하던 시인 박인환과 가난했지만 멋진 시들로 인기가 많았던 김수영 등이 모여 많은 일화를 만들어낸 곳이죠. 봉구주점이란 별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최불암은 단골이었던 당대 문화인들과 대화에 끼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 예술에 대해 알려준 고심에는 틀림없었는데요. 최불암의 개인사적 다큐멘터리마다 어머니를 추억하며 은성주점 터를 찾는 모습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지금 대중들에게는 주로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한다는 인식이 많으나 젊었을 적에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원래는 연출을 전공했지만 본인이 연출을 맡은 연극의 배우가 연기를 못하자 그 대타로 뛴 것이 연기 인생의 시작이었죠. 특히 1959년에 극단 실험국회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했을 때 타이틀 롤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햄릿을 연기한 최연소 배우였는데요. 하지만 평이 좋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연이 끝나고 자진의 군입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극 배우 시절에는 별로 유명세를 못 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는 외모가 연극 배우의 척도 중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한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1967년 27살 청년의 나이에 KBS 6기 탤런트로 데뷔하여 처음 맡은 역할이 김종서 장군이었는데요. 그것도 계유정난 당시의 노년 역할이었죠. 이후로 줄곧 노인 역을 맡았는데 MBC에서 방영된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아예 이승만 역할을 맡아 화제에 올랐는데요. 제2공화국은 그렇다 치고 제1공화국 당시에는 40세의 나이에 80대였던 이승만 역을 맡았으니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최불암은 MBC로 이적해 수사반장이라는 레전드급 드라마에서 박반장 캐릭터로 인생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수사반장은 18년간 880회 방송했고 최고 시청률 70% 넘어서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명실공히 레전드 수사 드라마인데요. 특히 수사반장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데에는 배우 최불암이 구축한 독보적인 캐릭터 박반장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영화 드라마에서 박반장에 대한 오마주를 넣을 정도로 수사반장의 박반장의 캐릭터는 수사물 속 형사 캐릭터의 기준점이 됐죠. 실제로 신기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사반장을 매주 챙겨 볼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 때문에 1974년 당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최불암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 하나 했다는데 그 내용은 박정희가 드라마 보면서 최불암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담배를 찾으니 극중 흡연 장면을 좀 줄여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 화부터는 실제로 흡연 장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요. 당시 최불암은 작중 항상 담배를 4번 피우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봐야 1시간 하는 드라마에서 4번 피우니 당연히 박정희도 짧은 시간 동안 4번을 피운다는 것이므로 유경수 입장에선 확실히 그럴 만도 했으며 이후에는 1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희가 생전 엄청나게 좋아했던 드라마였으며 유경수도 박정희와 같이 챙겨보던 드라마였을 만큼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강부자와 함께 정치인으로 전향하기도 했는데요. 통일국민당으로 보수 정당에서 14대 국회의원직을 맡았습니다. 같은 시기 이순재는 신한국당 의원이었고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하던 시절이었죠. 최불암은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대선에서 패하자 다른 의원들과 함께 민자당으로 당을 옮겼는데요. 14대 국회의원 당시에는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등 연예 활동을 겸하기도 했죠. 이는 이순재, 강부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에는 이를 막는 규제가 없었죠. 하지만 관련 문제 제기는 계속 제기되었고
결국 전원일기에 임시 하차했다가 낙선 후 다시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원일기에서 연기하고 2014년 드라마 기분 좋은 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 생활은 거의 그만뒀는데요. 은퇴라기보다는 연기를 하다 보니 자신이 너무 대선배가 되어서 누구도 자신의 연기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고 다 좋다고만 하니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교양 프로그램인 한국인의 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년간 진행을 맡았는데요. 최불암은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남원에서 추어탕을 주제로 촬영하던 때 그때 맛을 보면서 산초가 좋아서 추어탕도 맛있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어르신이 동네 느티나무 아래에서 최불암을 기다리고 있다가 최불암의 손을 잡고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뭔가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며 앞에서 말했던 그 산초 한 숟가락을 신문지에 싸서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 한국인의 밥상이 1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는데요. 최불암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늘 노트에 무언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죠. 해당 노트의 내용에 대해 최불암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며 노트에 여러 가지 적는다고 했죠. 그날 본 풍경, 만난 사람에 대한 생각 등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에 대한 감상을 적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아보는데 옛날에 본 것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노트에 적어두는 정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불암은 시청자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은 시가 있으면 수첩에 적어가기도 하다 보니 수첩에는 지난 14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밥상 제작진은 최불암에게 늘 감사함을 전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한결같이 새벽에 밥상을 찾아 길을 떠나며 한 번쯤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항상 시청자가 기다린다며 자신은 아파도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의 말에도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주실 때도 있을 만큼 최불암이 한국인의 밥상을 대하는 열정은 우리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인의 밥상에는 평소 최불암이 딸처럼 아끼는 김혜수가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김혜수는 강화도에서 최불암의 아내이자 배우 김민자를 만났죠. 두 사람은 1987년 방송된 KBS 드라마 3호곡으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김혜수가 김민자를 생각하는 게 남들에 비해 부모님처럼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혜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7살이었는데 당시 김민자는 촬영장에서 김혜수를 처음 보았죠. 김민자가 생각할 때 김혜수가 어른들 사이에서 이란이 주눅 들고 오들오들 떠는 것 같아서 김혜수를 딸처럼 보듬어 주려고 했다는데요. 당시 어렸던 김혜수에게는 그게 인상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아직도 종종 김민자에게 엄마 같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김혜수도 3호곡이 연속극이고 사극이라는 어려운 장르였는데 실제 그때 김민자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어리기도 하고 데뷔 초라서 방송에서 보던 분들이 나오시고 연기가 뭔지 모를 때인데 김민자는 늘 김혜수를 감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보다도 지나면 지날수록 김민자가 자신에게 늘 그늘 같은 보호막을 해줬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김혜수에게 김민자, 최불암은 엄마 아빠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김혜수도 대가족에서 잘 자랐지만 마음에 빈 구석이 크게 생겼을 때 자식처럼 품어줬기 때문이었죠. 시작도 각별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각별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애정 표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최불암은 진행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가 아닌 휴가를 갔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건강 문제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3개월가량 쉬고 돌아왔을 땐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으니 건강을 지키면서 무리하지 말고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늘 지금처럼 계셔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